가세 홍띠 경매로 가세 경매 배우로 낙찰받고 월세 받아 노후 걱정 이제 안녕 홍띠와 함께 허리 손을 누려보세. 네, 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홍티 경매 스터디 네 번째 강의 시간으로 오늘의 주제는요,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은 한국에만 있는 법이고요. 민법 30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세권은 용익 물건이고요. 담보 물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아니다. 용익 물건은 상실되고 담보 물권적 효력만 존속한다. 아이고, 어려워요. 이런 법학계의 대립은요, 저 멀리 그냥 던져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세권과 전세의 차이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등기부에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전세권이고요.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는 것은 서로 동일하지만 전세는 그냥 임차권으로 보면 됩니다. 아이고, 그래도 어렵다고요? 그러면은요, 경매 물건을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부터 불러드릴게요. 2019 타경의 971 1번 물건이고요. 경남 창원 마산 부림동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주의사항에 선순위 전세권 소멸되지 않는 권리 배당 요구를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죠. 자, 감정가 7,500만원에 낙찰가가 3,410만원. 시세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굉장히 괜찮은 낙찰가로 보입니다. 홍티경매 카페에 이 오피스텔을 낙찰받은 회원께서 올린 후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부동산 중개소에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만원에 가능하다. 그리고 전세도 5천만원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락대출도요 3,500만원에 이율 3.5% 완료를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야, 괜찮다. 이 정도면 성공적인 투자 아닐까요? 그러면은 이 경매 물건의 등기사항과 임차인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를 보니까요, 2016년 2월 16일 박땡일이 5천만원의 전세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2018년 8월 10일 근저당권이 있죠? 이 근저당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런데 말소 기준 권리가 전세권보다 늦죠? 전세권은 낙찰자 인수가 되는 겁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요, 전세권 설정 일자와 동일한 전입일자가 보이죠? 자, 여기서 홍티의 팁 들어갑니다. 선순위 전세권은요, 그 전세권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하면 남아있는 전세 기간과 관계없이 소멸이 됩니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나 배당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전세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됩니다. 다시 등기부와 임차인 현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임차 보증금이 5천만원입니다. 이 보증금을 인수한다면 낙찰가 3,410만원에 보증금 5천만원을 더하니까 8,410만원에 낙찰받은 셈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대금 납부를 포기하는 것이 최선책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낙찰자는 3월 2일에 매각대금을 납부했습니다. 법원 문건 접수 내역을 보겠습니다. 2019년 5월 9일에 전세권자 박땡땡이 권리신고와 배당 신청을 접수했죠. 타이밍도 절묘하게 배당 요구 종기일, 즉 배당 요구 마지막 날인 2019년 5월 9일에 신고를 했네요. 자, 임차인은 낙찰 대금에서 전세 보증금을 배당받고 이사를 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낙찰 가격이 3,410만원이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5천만원은 전액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 있어요. 그러면은 미배당 보증금은 어떻게 되죠? 네, 홍티의 팁 들어갑니다. 전세권은 경매 진행 시 배당 요구를 하거나 또는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다면 배당금을 100% 받든지 못 받든지 그 전세권은 그냥 소멸되고요. 낙찰자에게 배당받지 못한 미배당 보증금은 인수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91조에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들 우리는 법학 공부를 할 것도 아니고 공무원 시험 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것은 그냥 버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핵심 사항만 전달 드리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세권은 이렇게 소멸이 되지만요, 선순위 임차인, 즉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임차인과 또 임차권 등기를 한 경우에는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경매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미배당 보증금은 모두 낙찰자 인수가 되는 겁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4항을 보면은요, 선순위로 설정된 지상권, 지역권, 중요한 거 나옵니다. 전세권, 전세권 보이죠?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낙찰자에게 인수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죠. 그러나 4번 조항을 보시면은요,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떡하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91조 어디를 찾아봐도요,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된다라는 취지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한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한다라고 하는 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전세권자 박땡땡이라는 분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를 좀 알았다면은 낙찰된 이후에 해당 경매에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낙찰된 3,410만원에서 한 푼도 배당을 받을 수 없는 무잉여, 즉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돈을 못 받기 때문에 경매를 취소해달라고 신청을 했다면 분명히 신청 채권자의 무잉여로 인해서 경매가 취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컸을 텐데, 이분께서 이런 전세권하고 임차권의 차이를 몰랐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겠네요. 자,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전세권 말고요,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경매 신청을 했다면 이 역시도 미배당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네, 다시 민사집행법 91조를 보겠습니다.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 즉 낙찰자에게 인수된다는 규정만 있고요, 바로 밑에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요 두 가지 규정만 있습니다. 즉 소멸되는 권리를 전세권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한 전세 보증금은 설령 오늘 소개한 이 경매물권과 똑같은 사례라고 해도요, 낙찰자가 미배당 보증금은 전액 인수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어려운 것보다 힘들어요. 자,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경매 물건은요 1%도 안 됩니다. 지난 1강에서 제가 설명했죠. 권리분석 10초에 해결하기, 그런 물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꼭 필요한 것들은요 홍티경매 스터디에서 제가 계속해서 앞으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우리 홍티경매를 믿고, 홍티를 믿고 수익내기 프로젝트에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보시면은 충분히 홍티 경매 카페에 있는 그 많은 성공 사례들 여러분들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4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알찬 5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경매 관련 질문은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게 많잖아요. 우리 홍티 경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은 질문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께서 글을 남겨주시면은,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일일이 다 답글을 달아드리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라도 뭐든지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해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올게요. 안녕.